이번 시간에는 제71강으로 급수 배관의 구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의 구배는 일반적으로다가 고가수주 방식 같은 경우를 기준해서 봤을 때 이런 거죠. 여기가 고가수주 방식이에요. 고가수주 방식에서 메인관 각 층에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공급을 해줬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관을 거짓말 못해도 이렇게 제가 많이 수평을 줬으면, 이렇게 구배를 줬습니다만은 내려가면서 선 하향 구배를 해. 선 하향 구배. 앞내림. 앞으로 가면서 내려주는 구배. 앞내림 구배를 두래. 왜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유가 있겠죠. 각 층은 선 상향. 각 층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두래. 선 상향, 앞 올림 구배라 그래. 이렇게 두래요. 이유가 있겠죠. 이걸 반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주는데 이렇게 뒀다 해보세요. 그리고 내려와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공급을 했다 해보세요. 거짓말 못해서 이런 식으로 구배를 이렇게 주지는 않지만 아무튼 구배를 이렇게 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수리를 하려고 그래. 수리. 내가 수리를 하려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하려고 배관에 물을 빼야 돼요. 특히 배관에 물이 차 있으면 용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발브만 열면 물이 쏙 다 빠져야 되는데 이건 발브만 열면 물이 쏙 다 빠져버리죠. 배관에 있는 물이 싹 다 빠져버립니다. 수리할 때. 근데 이걸 보자는 거죠. 발브 열어도 배관에 있는 물이 하나도 안 빠져버려요. 그럼 수리 못하겠죠. 배관에 물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고가수주 방식 같은 데서는 그 메인관은 하향 횡주관은 선 하향 구배, 각층 횡주관은 선 상향 구배로 이렇게 두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맨 밑에는 이 밸브를 베니 밸브라 그래요.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베니 밸브를 설치해주라. 그 다음에 이제 슬리브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벽체가 이렇게 있어요. 벽체를 갖다 이렇게 두면은 일리다가 배관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배관이 들어가기 위해서 배관이 들어가서 여기다 배관을 이렇게 두면 콘크리트 안에다 이렇게 배관을 이렇게 뒀다 해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 이 콘크리트 벽에다 이렇게 배관을 두면은 신축 팽창에 의해서 배관이 터진다든지 벽이 깨진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두냐? 미리 관을 갖다 이렇게 심어놔. 관을 심어놔요. 그런 다음에 배관을 집어넣으면 지 맘대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벽체라든지 바닥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그래서 슬리브를 집어넣으라. 슬리 배관을 집어넣으라. 그럴 때는 그래서 이건 왜냐면 교체를 한다든지 수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리할 때 잘라내고 뽑아낼 수 있죠. 교체할 때도 그냥 뽑아내면 되죠. 그래서 교체나 수리에 편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벽체나 벽을 관통할 때는 벽체라든지 바닥을 관통할 때는 슬리브 배관을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밸브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수밸브는 뭐냐면요. 나눠주는 거예요. 분기점 같은 데서 밸브를 두는데 수리를 한다든지 국부적 단수로 해서 밸브를 잠가야 돼. 어느 지역을 국부적으로 잠가야 될 경우가 생겼다. 물을 잠가야 된다. 그럴 때 대비해서 중간중간에 그래서 분기점이라든지 분기점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밸브를 달아주는 것을 지수밸브라 그래. 지수밸브. 그 다음에 이제 피복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피복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설비 시스템의 소음 방지 대책입니다. 일단 소리가 많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급수교통 배관은 유속과 급수압력을 적정하게 조절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수압이 세면은 수압이 세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격작용이 일어나서 땅땅으로 소리가 나니까. 또 급수교통에는 마찰 정화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소음풍기 정압을 감소시켜주라. 또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은 구조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완충제를 사용해서 전달 소음을 감소시킨다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게 벽체를 관통한다. 벽체를 이렇게 관통한대, 배관이. 그랬을 때는 구조체 측에 다 깨지면 안 돼요. 닿으면은 여기서 배관에서 물이 흔들흔들대다 어떤 소리가 난다 할 때 바로 구조체를 통해서 소리가 많이 나면 소리가 직접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슬리브 배관 같은 걸 하고 나서 이 사이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서 완충제 역할을 하게끔 그래서 음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려는 얘기겠죠. 그래서
또 이중바닥을 설치해주라. 이중바닥을 설치해서 진동이 많이 발생할 때는 이중바닥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방진제를 설치해주라는 얘기겠죠. 다섯 번째, 이 소음이 공기로 다 전달될 때는 실내에다가는 흡음제를 설치해요. 외벽에는 차음제를 설치해줘야 된다. 이건 앞에서 외벽에 대한 소음 방지 대책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겠죠. 여섯 번째로다가 소음이 구조체를 통한 전달이 올 때는 제진제, 그래서 진동을 방지해서 제진제를 설치해서 소음과 구조체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시켜주라.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다 완충제를 집어넣는 거나 거의 비슷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소음풍계통에는 플래럼이라든지 소음기를 설치해서 소리를 좀 줄여주려는 얘기겠죠. 그런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이런 내용들. 그래서 급수계통은 수업을 적당히 조절해주고, 마찰 소음풍기를 정압을 감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런 벽체를 만드는 접촉하지 완충을 사용하는데, 바로 이거하고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겠죠? 이럴 때는. 그 다음에, 닥트에 된 것들. 그 다음에 그거죠. 소음이 여기서 방지를 설치하거나 뜬 바닥. 이거 플로아, 뜬 바닥. 플로아 액세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뜬 바닥으로 해주라는 거죠. 바닥 또는 이중바닥으로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뜬 바닥으로 해주래요. 실내 전체를 갖다가. 또는 소음이 공기 전달음인 경우에는